안녕하세요. 디데스크의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예. 좀 더 편안하게 네. 준비된 물을 마시면서 왠지 반갑습니다. 물을 반갑습니다. 짜내야 네. 되죠. 반갑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네. 그런 자리이죠.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블록크래프트 리서치에서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승현 센터장님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영이라고 하고요. 크립토 엑셀레이션을 외우는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블록크래프터스에서 리서치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컵을 탐내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탐내세요.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이 탐을 내야 이제 저희가 좀 더 탐을 내시면 그때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해리포터님. 진짜 정말 살짝 네. 번개 마크는 없어서. 번개마크를 가리신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오늘 이승영 센터장님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었죠. 네. 예, 보고서를 암호화폐 거래소 콜픽과 함께 보고서를 내신 걸 알고 있는데 꽤 이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보고서라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보고서에 대해서 그럼 좀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출간한 보고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점차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스테이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요소를 갖춘 스테이블 코인에 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네, 스테이블 하면은 그 사전적인 그대로 이제 안정적인 네,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따로 보고서를 쓰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게 된 계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실제로 얘를 현장에서 사용하기 꽤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성을 줄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이 실제 현실에 도입되기 위한 어떤 중간 다리 혹은 궁극적인 그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코빗의 차주연님과 간단하게 미팅을 하다가 양사가 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였고, 실제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거래소들이 점차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거래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은 거래소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시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지 정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간단하게 정의해 드리자면 어떤 지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를 말해요. 근데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무엇에 스테이블한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결국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에 스테이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로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서 안정적인 가치라고 통용되고 있는 것들에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방식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 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대표적으로 테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화폐와 교환하는 교환권의 형태를 띠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더리움이라던가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를 담보로 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형태, 크립토 담보 화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형태로 가치를 유지하는,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주로 이제 요즘은 하락하고 위로 하지만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큰 상태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로 이게 사고 파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관심이 없고 참 시장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원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잠깐 전화가 와서 방송 죄송합니다. 원화로 이렇게 그 법정화폐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그쪽으로 이렇게 다른 다른 피아트로 다른 암호화폐로 이렇게 사고 팔게 되는 거죠. 거기에 쓰이는 용도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테더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테더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테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 쓸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또 어떤 분은 저렇게 물어보셨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립토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화폐라는 것으로서 어떤 교환 수단으로서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 하나 가치의 안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빵을 1비트를 주고 샀는데 이게 내일 됐더니 1비트가 10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빵을 산 선택은 너무 잘못된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내일 빵을 사야 되는데 빵을 사기 위해서 오늘 1비트를 샀더니 내일 빵이 1000비트가 됐다라고 하면 반대로 비트를 사는 행위도 매우 불안전한 행위잖아요. 그렇다는 건 통화 자체가 불확정성을 가지면 이거를 교환 수단에 쓰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변동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적합한 교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실제 돈은 피지컬하게 지폐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고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이런 디지털화된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럼 실생활에 쓰이기보다는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건 저희는 결제 수단이 가장 크다고 봐요. 페이먼트. 그렇죠. 페이먼트나 아니면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가 이쪽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화폐와 일종의 경쟁 관계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이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락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나마 안전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부분은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정말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도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더, 사실 테더가 지금 달러와 태환을 잘 안 해줘서 문제긴 한데, 달러와 잘 바꿔준다는 가정을 한다면 테더와 같이 어떤 암호화폐 분리되어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립토팩트라던가 아니면 알고리즘 기반 같은 경우엔 크립토팩트에는 이제 저희 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은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사실 담보 가치가 없어지게 돼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역시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하락장에서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제임스 유님이셨는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100% 당연한 건 아니다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를 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당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조명하는 게 저희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사라졌는데 아까 또 그런 질문 많이 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그거 말씀해 주셨네요.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은 이건 좀 컨트로버셔널, 그러니까 매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조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어떤 거죠? 지금은 다 피아트, 그러니까 저희가 명목화폐라고 하는 법정화폐에다가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암호화폐가 처음 추구했던 탈중앙화에는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달러의 가치의 변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달러의 가치는 사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결국 중앙은행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가 처음 추구했던 탈중앙성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는 거죠. 제임스님이 스테이블 코인을 별로 사고 싶지가 않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이제 뭐 자세히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또 이 과거 얘기, 이런 역사 얘기하면 또 나름 흥미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들고양이 은행 이런 단어가 나와서 참 재밌게 봤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될까요? 저희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보고서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들을 팩트들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를 검증한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주목했던 시기는 과거 이제 프리뱅킹 에러라고 해서 그 민간 은행이 돈을 찍어내던 시기가 미국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암호화폐와 비슷할 수 있겠죠. 특히 그 민간 은행이 화폐를 찍어냈기 때문에 거의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구조였어요. 다만 이게 디지털화가 아니라 매우 오프라인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과거 시대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될까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들고양이 은행이라 불린 거는 어떻게 보면 원조 스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고 이 찍어낸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 확약을 하지 않고 도망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테더 같은 구조처럼 내가 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무언가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이 바꿀 수 있는 곳을 엄청 오지에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의 가치가 뒤에서 백업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의 가치가 싹 사라지면서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의 행위를 했던 자들을 저희는 이제 그 경제사에서는 들고양이 은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에서도 그냥 들고양이 암호화폐라고 해도 괜찮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스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와일드캣. 그쵸. 좋은데요, 와일드캣. 와일드캣 나쁘지 않아요. 더블유캣. 더블유캣. 느낌인가요? 더블유캣 괜찮습니다. 크립토키티랑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시는데. 베니지 양이 저희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고양이, 나쁜 고양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정말 그렇게 되겠네요. 크립토키티는 좋은 고양이, 들고양이, 와일드캣은 나쁜 고양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문연답이라고 할 뻔했는데 어쨌든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참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비유를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헬로키티. 온 세상 고양이들이 다 나올 태세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읽어보고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질문 중에 궁금증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잘 동작을 하려면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그 담보 가찬, 담보 그 가치, 자산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신뢰, 주체들의 신뢰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니까 이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안, 그다음에 탈중앙화, 그다음에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게 비탈릭 부테린 유명 트릴레마죠. 이것도 보면 이 거버넌스, 담보, 신뢰에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를 달성하는 게 매우 어려운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정의를 하자면 초기에 시작하는 암호화폐가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셋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해당 프로젝트가 안정화되면 안정화돼서 세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 명목화폐 담보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온체인 상에 있는 정보들은 믿을 수 있지만 오프체인에 있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명목화폐는 온체인에 없어요. 현재 다 오프체인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을 만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이쪽에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돼버리고요. 그게 어찌 보면 대표님이 들 수 있는 게 테더. 그렇죠. 테더가 가장 큰 문제죠. 이제 어떻게 보면 테더가 이걸 가장 못하고 있다. 공격받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제민이라던가 팍소스 같은 데들은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쪽은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화폐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 담보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제일 크네요. 실제로 이제 과거 저희가 봤던 프리뱅킹 에러의 시대를 보자면 이 화폐들이 담보로 했던 주정부 채권이 60%에서 80% 정도 가격이 폭락했을 때 화폐들이 뱅크럽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겪은 암호화폐 다운텀이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는 건 충분히 지금 이 변동성이면 이 뱅크런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암호화폐가 성숙해서 이 변동성이 줄면 줄수록 더 이거는 튼튼한 담보 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도 해결이 될 거고, 반대로 이제 담보가 전혀 없고 모든 게 다 알고리즘으로 운영된 알고리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없지만 이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뢰의 문제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가 넓은 사용자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특히 프로젝트 초반엔 매우 어렵다. 각각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각각이 취약한 프로젝트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테더라든지 또 말씀드린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알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이제 초기에는 특히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또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해당 프로젝트 외에 뭐 이를테면 거래소라든지 이런 다른 주체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문제도 그렇고 담보의 문제도 그렇고 뭐 사회적 통용성 신뢰도 그렇고 다 결국 신뢰로 귀결이 되는 건데 이 신뢰라는 거는 각각 프로젝트의 신뢰도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고 그거는 결국 산업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쓰이냐에 관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성, 그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구조에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프로젝트들이 얼만큼 활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도입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가 뭐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고 신뢰,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그 디스트리트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보고서 전문이 공개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 어쩌면 비유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암호화폐 전성 시대와 어쩌면 되게 미국 서부 시대에 정말 그 골드러시 금을 향해 달렸던 그런 정말 거친 야생의 시기, 서부의 시기와 지금도 정말 이 암호화폐 대박을 위해서 어쨌든 이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아서 수주가는 막 몇백억 되는 이런 거를 이렇게 펀드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쩌면 자산의 이제 확보가 좀 쉬워지는 좀 뭐랄까 쉬워진다라는 말은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자산을 한꺼번에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들고양이 은행 재밌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디스트리트 홈페이지에 그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지금 가장 조회수가 많거나 두 번째입니다. 찾아보시면은 그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정말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보고서에서 그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 말고 뭐 보고서를 한번 읽은 다음에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그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보고서에 다 레퍼런스들을 달아놨어요. 레퍼런스가 다 이제 자유은행 시대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통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가지는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레퍼런스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리뱅킹 에라에 관해서도 찾아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뉴욕과 미드웨스트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리뱅킹 에라에서 찍어낸 은행들이 다 살아남았고 거기 손해도 나지 않았는데 미드웨스트는 다 멸망했다. 약간 이런 결과도 있어서 이 프리뱅킹 에라를 열심히 좀 봐보시면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뉴욕이 미국 동부인가요? 아, 네, 네네. 뉴욕 동부입니다. 그렇죠. 네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골드러시 때는 서부로 갔었던 네,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골드러시로 갔었은 그 서부에서는 다 망하고. 네. 거기가 와일드 캐시 엄청 많고 이제 네. 또 주정부 채권의 변동성이 엄청 네. 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진원지 동부에서는 네네, 안 그렇죠. 망하고. 역시 여기에서도 역시 존버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보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참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과거를 통해서 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네요. 네. 암호화폐의 미래는 고양이가 고양이가 주인공입니다. 약간 크립토 키티도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암호화폐에 고양이 하나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도 참 괜찮을 것 재밌을 같아요. 재밌을 것 네, 같은데. 네, 이슈를 네. 그때부터 다음에 나와주시면 돼요. 아, 네. 뭐 불러만 주신다면 그냥. 네. 네, 다음에 저희 퀴즈로도 한번 이걸 써보죠. 암호화폐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동물은? 뭐 1번 쥐, 뭐 2번 고양이, 뭐 3번 강아지 뭐 3번 강아지, 뭐 4번 하마, 뭐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 블록크래프터스 리서치가 더 단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을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그 방향의 제시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회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한 연구들을 통해서 어떤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느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인가에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 사회 각층의 산업계획을 함께 계신 분들과 이제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이미 많은 관심과 성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너무 핫한데요, 진짜. 센터에 계신 분들 혹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잘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동원이 잘 된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설명이 너무 집중되고 흥미롭다고 해요. 또 나오시라고 그러고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 감미롭다는 분은 조금 감미로우신데 톤이 되게 좋으세요. 네. 정말 이렇게 감미롭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감미롭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부탁을 뭐 하시는 아까 빨간 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무섭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블록크래프터스 리서치의 이승현 센터장님 모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 신영성 전 대표가 신영성 전 티켓몬스터 대표가 테라라는 프로젝트를 내놔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암호화폐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된 적이 있지요. 이 테라가 지금 아직 계속 개발 중이긴 하지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이 관심 계속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승현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